충북도 서울 편입으로 불거진 메가서울에 입장차를 보였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메가충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을 전제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여전히 적질 않습니다.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보고도 없이 예산도 맘대로 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서울에 충청권 시도지사들도 찬반이 엇갈렸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이번 논란을 메가충청에 대한 지원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은 시도지사들이 모두 여당 소속인 충청권에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충남지사는 정부 여당을 향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부터 제시하라며 일침을 놨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SNS에 비판글을 남겼다 바로 다음 날 뜻이 와전됐다며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꿔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장은 공개적으로 대전 세종 우선 통합과 옥천 편입까지 거론하면서 충청 공조에 대한 우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면 저는 세종 대전을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전 생활권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금산, 옥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결합을 해야 되는데 논란이 커지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미뤄왔던 충청시대 선포식 일정을 급히 잡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불과 50분 앞두고 시작된 행사. 시도지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고 김포 편입 문제는 그 논의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껏해야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개편의 수도권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기를 들었던 충남지사 역시 지방 메가시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수도권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찬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의 그런 편입 문제를 천만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부분이 어떤 이 결과가 올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담론의 장으로 저는 뭔가 발전을 해야. 충청권은 이번 논란을 메가충청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우선 이전, 의대 정원 확대, 우선 할당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7월 출범이 목표인 메가충청을 충청지방정부 연합으로 부르기로 하고 의회 구성과 이관 사무 등을 규정한 규약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빨리 강화시켜서 이쪽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 김영환 지사는 대전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 우선 통합과 옥천 편입 발언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전국에서 선정된 10곳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제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잡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글로컬 대학 사업. 최종 선정된 대학 10곳 가운데 충북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충북대와 교통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학 통합을 통해 6곳으로 분산돼 있는 캠퍼스를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한다는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특화 캠퍼스로 전환하는 동시에 청주와 오송은 기초연구 중심 대학으로
충주와 경기도 의왕 분교는 첨단 산업과 철도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또 증평과 오창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연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사 구조도 개편해 전공을 없애고 학과 경계도 허물어 무제한 전과제와 다전공 학기제도 도입합니다. 통합이 되면 학생 수 기준으로는 국립대학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 되고요. 우리 대학이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발전하겠다.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통합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충북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 이후에도 충북대 교명 유지와 학생과 교직원들의 캠퍼스 이전 거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통대는 두 학교의 합의에 따라 학교명이 정해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명 제정이나 학사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는 기합의된 통합 원칙에 따라 등가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27년 통합대학 개교를 목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충북대와 교통대는 내년 11월까지는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48억 원 줄어든 3조 6,2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3,500억 원 이상 줄어든 영향으로 예산 축소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비 등 교육 일반 예산은 59.7%, 평생교육 예산은 7.5%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고 다채움 플랫폼 운영과 노벨 프로젝트 등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사업 예산 3,181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청남대가 불법인 줄 알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또 벙커에 갤러리를 만든다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 쓴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남대에 문을 연 이른바 벙커 갤러리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하던 벙커 2군데를 고쳐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고 커피 판매기도 설치했습니다. 김 지사는 벙커에서 나온 커피를 벙커피라고 부르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벙커피. 1호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 벙커 갤러리에는 4,900만 원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가져다 쓰고 의회에는 아예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의회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벙커계를 포함해서 승인한 것도 아닌데 사업은 진행하고 이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청남대가 앞장서 법을 어긴 부분에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축제 때마다 운영하던 푸드트럭, 알고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청남대가 밀어붙였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지난 4월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냈고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와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영업 행위가 청남대 관광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속 묵인한 거 맞습니까? 관람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결국 불법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종기 소장님도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러 이상 무리가 없도록. 불법 운영과 관련해 청주시는 현재 푸드트럭 운영업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충청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준 주범인데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줬다면 충청북도는 마땅히 수도법 위반의 주범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잔디광장으로 우선 허가를 받은 뒤 주차 공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운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김응호 전 정의당 부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김 전 부대표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의당 김 전 부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함께 청주의 한 식품회사 공장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6년 전인 지난 2007년 겨울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기록한 22만여 건의 자료들이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또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를 검게 물들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유조선 원유 탱크 파공으로 10,000톤 넘는 원유가 유출되면서 태안과 서산 등 충남 6곳을 포함한 서해안 9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3만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7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상 최악의 검은 재앙을 극복한 건 바로 123만 자원봉사자의 힘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서해로 달려가 힘을 모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듬해 6월 만리포 해수욕장이 재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해양 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이 담긴 22만여 건의 자료들은 지난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의 치유까지도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모아서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과 독창성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환경부가 작성한 피해 복구 계획,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당시 문건들은 환경재앙의 심각성을 그대로 전해주고 추위와 싸우며 방제에 참여한 이들의 작업 일지와 사진은 깨끗한 바다를 되찾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저희 마을은 꽃게잡이도 하고 굴 양식장도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힘 모아서 하나 되어 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으로 불리는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 하지만 사고 발생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많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건설 현장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노조원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타인 사업장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다 폭력을 행사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내 첫 탄소 포집형 청정수소 생산기지가 충북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충북 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들은 충북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391억 원을 들여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7,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루 3톤의 수소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드라이 아이스로 재가공하는 자원순환형 시설입니다. 한편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979년 조성된 충주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아리백 전환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의 아리백 산업단지 실증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산업단지의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7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고 해마다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1년에 43만 3,500kWh 규모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며 충주산업단지 나머지 100여 개 기업에 대해서도 아리백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 배터리 등 친환경 이동수단 부품의 재활용을 재현하는 순환경제혁신지원센터가 청주에서 착공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9월까지 청주 현도산업단지에 민간 투자 포함 244억 원을 투입해 이미 사용한 부품 재사용을 위한 설계와 성능 평가, 또 품질 인증 등을 수행할 순환경제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급증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폐부품 처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형 순환경제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 패키지를 상용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초당 9.6기가비트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인 LPDDR5T의 16GB 패키지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키지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77GB로 이는 풀 HD급 영화 15편을 1초에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청주 문화재 야행이 3년 연속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올해 열린 대회에서 2개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